이번 주 중국 고전문학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벌써 다섯 번째 주네요. 예. 오늘은 이제 고시 중에서 5원시하고 7원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미리 읽어 오셨으면은 뭐 대충 어떤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 이건 좀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가 이제 한말, 동한말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한말이 끝나고 지난주에 잠깐 이제 복습을 통해 가지고 어, 한말까지 문학이 역사와 맞물려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복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 없이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약간 역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위진남북조, 그죠? 동안 말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동안 말이 그러니까 이제 동안이 거의 망하는 시기 그리고 위진남북조 그리고 당 전반기는 오늘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진 남북조 시기까지 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 여기 역사가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이제 문사철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고전문학이든 중국 고전문학이든 고전문학을 하려면은 문사철이 이제 텍스트가 전부 집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문학적인 어떤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죠? 역사를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을 하는데도 지금 철학적인 것, 예를 들어 유학, 육아, 도교, 불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결합이 이제 심한 게 특히 이제 역사학인데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문학의 양식이 발전을 이루는 게 너무 눈에 이제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한 말에서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가 되고 이게 이제 중국 고전문학사의 흐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오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업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 그 위진시기의 시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거기까지 좀 다룰까 싶은데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서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늘부터 이제 사실을 할 건데 이제 다음번 수업부터 퀴즈를 수업 참여도 점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 학사 일정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서한에는 특히 오원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한에 이제 매승의 고시, 그리고 이릉의 여소무사, 그리고 소무의 시,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오원시의 선성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작품이다. 이렇게 많이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마천하고 관계되죠? 예. 한번 찾아보 주세요. 재밌습니다. 소무하고 소무는 이제 이 소무예요. 둘이 이제 시를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정말 특히 이제 매승보다도 이 두 사람의 주고받은 시에서 오원시가 유래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후대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작품에서 쓰여지는 언어 같은 것들이 이때에 나오기 힘들었고 특히 이제 이 이릉하고 서무가 이제 그 전쟁 와중에 주고받는 이 감옥에서 주고받고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항우의 해하가 얘기하면서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시나 쓰고 있었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시에서 이거는 전통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후대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해서 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위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들은 결국 현재 평론가들의 의견은 후대 사람들의 위탁한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 오온으로 된 시가 후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계속 등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한 이전부터 특히 이제 시경에서 보면은 다섯 음절로 된 구가 들어가 있는 시가 몇 편 있거든요. 그래서 시경에서부터 이때는 이제 사언 위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원의 시의 존재 자체가 가능하기도 했다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요 시경 이야기했죠. 그럼 초사 나옵니다. 예. 한서에 보면은 소곤하고 소교 중에 오음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초사의 영향으로 봅니다. 여러분 초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초사는 어떻죠? 3박자 리듬, 3음절이 기본인데 5원, 7원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긴 그런 박자로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장단구로 분화하는 그런 시가 장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가인가라고 2연년 또 나왔습니다. 2연년 어디 나왔어요? 이 앞에 악부, 이 악부의 협률도의였죠. 이 사람이 이제 신성곡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 가인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음, 오온의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연년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외국 음악의 영향,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어, 그 이민족들하고 문화 교류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전통으로는 시경의 사언시가 원칙이었긴 했는데 어, 남쪽, 북쪽으로 초지방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흉노 같은 이런 이민족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쪽 음악의 영향으로 예, 오원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초사하고 외국 음악의 영향으로 오원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동안의 오원시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악붓이 우리 오원으로 후대로 갈수록 오원으로 정제된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초사나 외국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이 민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악붓이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장단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형식이 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제화되면서 이게 이제 오온으로 세련된 이런 정제된 형태의 어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동안의 오원시 중에서는 고시 19수가 중요합니다. 고시 19수가 중요한데 이전에 문인 오원시도 제법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방고의 영사시예요. 이 방고의 영사시 보면은 이제 영사시 종류 중에 가장 먼저 나왔어요. 영사시는 뭐냐면 역사를 읊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설명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종령의 시품에서 보면은 별로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이 보면 질,
문장의 질이 나무 같고 아무런 문체가 없다. 너무 딱딱하다. 좀 재미없다.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영사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좌사의 영사시 할 때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그때부터는 음, 영사시가 어떤 주류의 한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반고의 영사시가 오원시로서 이제 구사가 되면서 이 무렵부터 여러 지식인들도 예, 오원으로 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뭐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쓴 고시 19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안 오은시의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부자연스럽고 좀 어색하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때 쓰여졌다라는 믿음은 또 주는 바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문학적인 가치면으로 봤을 때는 고시 19세에 비해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고시 19수 우리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시 19수는 어떤 수가 있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우선 고시 19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건데요. 19수니까 19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시니까 근체시가 아니다. 따라서 아분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안 말의 작품입니다. 그죠? 동안 말은 특히 이제 악부시가 오온으로 정제된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거하고 바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고시 19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악부시라고 안 하고 고시라고 하죠.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해서 근체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국어의 오원고시, 칠원고시 있고 오원 절구 예 그리고 칠원절구, 오원율시, 칠원율시 이렇게 그게 이제 근체시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시라고 얘기를 하고 어, 오원의 고시 그래서 오원 절구의 선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그런데 이런 민가 가사, 악부시 같은 것들을 오원시로 딱 다듬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은 악부시하고 예 근체시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고시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또 그 중간에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악부시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근체시로 나가기 전에 고시 그걸로 이제 분화하기 전에 단계 고시 19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을 이제 우리는 볼 건데 여러분 이거 무슨 데자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녀의 정을 노래했다. 그 동안 말의 어지러운 그 사회를 배경으로 했다. 시경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예, 이제 우리 이거 첫 수가 어떤지 이거 보고 왜 이런 노래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